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제약 봅니다. HLB 제약이 62평에 바짝 붙여 있습니다. 근데 좋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HLB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HLB에 대한 기대감은 흑자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HLB 제약이 먼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HLB 제약은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닙에 대한 판매, 캄릴주맙에 대한 판매, 앞으로 파이프라인이 현실화되면서 판매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계열사이기 때문이죠. 형제 회사죠. 자, 그 내용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HLB 제약 1분기 매출 335억, 전문약 수탁사업 동반성장. 그쵸? 쭉 보겠습니다. 국내 제약사 HLB 제약이 올해 1분기 매출액 344억 5,100만 원을 기록했다. HLB 제약은 올해 1분기 매출액 344억, 그쵸? 그리고 영업이익 12억. 크진 않아요. 근데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HLB 제약도 계속해서 적자를 봐오고 있고요. 이것보다 더 큰 적자를 봐왔었던 게 HLB예요. HLB는 연간 1,000억 원, 뭐 750억, 1,250억 이렇게 적자를 봅니다. 이 돈은 신약 개발에 들어갑니다. 신약 개발에 들어가지 않고 진양곤 회장이 잘못된 경영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렇게 보세요. 5년 동안, 직전 5년 동안 한 번도 돈을 번 적이 없습니다. 근데 리보세라닙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이 23년도에 들어갔어요. 이제 내일 나옵니다.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럼 뭡니까? 경영을 잘하고 있다. 그쵸? 근데 기대감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까지가 아니라 이제는 흑자 전환이다. 그 증거로 제가 시가총액 10조를 넘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10조를 넘어가려면 이익 전환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셀트리온, 그쵸? 어때요? 흑자죠. 셀트리온 제약, 흑자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흑자죠. 그쵸? 이런 바이오 기업들만이 시가총액 10조 이상을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삼성 이름을 달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셀트리온, 어때요? 40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PER 50배 찍히죠. 여기에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HLB에 대한 PER을 30배만 주더라도 시가총액은 60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60조까지 올라갔을 때 못해도 70만 원 이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려면 HLB의 제약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진양곤 회장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열사들을 만들어 놓고 일감을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는 판매를 맡고 있고 전체적으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신약 개발에 매진하는 건 HLB에서 맡아서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HLB 제약이 흑자를 먼저 달성할 수 있다. 제가 계속해서 흑자 전환이 중요한 거지 판매 허가 신청에 대한 부분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판매 허가 신청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판매 허가 신청 안 나와요. 그러면 주가 이렇게 못 올라가요.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역배열로 전환될 수도 있는데 역배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21선과 60일선의 역배열이 진행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횡보 구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흑자 전환은 기정사실화가 되었다. 그래서 HLB 제약을 매매하면서 HLB를 꾸준하게 추적을 하고 HLB에 내가 타점, 그쵸? 확인하고 진행하는 타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타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면 HLB를 제가 이쪽 구간 1월 달부터 매매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고 여기서 30%, 여기서 18%, 여기서 13%, 그리고 또 여기서 4.5%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디서 공략했죠? 신고가 구간. 첫 번째 올라갔었던 이 구간. 싸게 살라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왜? 비싸게 사는 겁니다. 주식은. 자, HLB 제약 봅니다. HLB 쪽으로 물량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HLB 제약도 함께 공략을 한 결과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그쵸? 24%, 19%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즉 저는 판매 허가 신청이 나오는 16일 내일을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흑자 전환을 목적으로 HLB를 매매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그쵸? 다시 새로운 타점이 오는 구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신고가 종목만 매매하면서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돼요. 시장감에서 8시 53분, 8시 53분, 8시 53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 종목군들은 모두 다 신고가 종목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삼성중공업 신고가 종목이죠. 일진전기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 밑에 대원전선 신고가 종목입니다. 24%, 13%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게 신고가 종목에서만 매매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려면 내가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고, HLB 제약이 가장 먼저 흑자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먼저 올라가는 부분보다 이제는 떨어지는 구간에서 적게 떨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랬다.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HLB의 흑자 전환이 나오면서 HLB 제약은 팔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실적의 증가, 이익의 증가, 매출의 증가가. 그쵸. 리보세라닙이 실제 시판이 돼서 어떤 조건부 승인이든 뭘 받든 간에, 어떤 걸 받든 간에 실적에 대한 증가는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못 올라간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그쵸, 실시간 타점으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보는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주가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부분을 내가 이해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나는 매매를 할 수 있고, 그건 신고가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HLB 제약을 보면 제가 왜 보는지 정확하게 나와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조정받는 구간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고, 여기서 확실한 타점을 보기 위해서 여기 HLB를 제가 거래한 내용을 보면 돼요. HLB 어때요? 반등 확인하고 매수한다. 지금도 뭐예요? 떨어지는 거 보고 매도한다. 그리고 반등 확인하고 또 매수한다. 이런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대가 변화하고 HLB 제약가 흑자 전환이 됐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왜 올라갈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은 리보세라닙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HLB 제약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보세라닙이 판매가 되었을 때, 실제 판매가 되고 실적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 그렇죠, 이때부터 냉정해져야 돼요. 이때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실적 그 숫자를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볼게요. 제약주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이닉스 보세요. 하이닉스 장기 적자를 봐왔습니다. 그 규모가 7조에서 8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번 분기에 돌았어요. 그렇죠? 실적 전환이 됐습니다. 첫 분기 딱 턴어라운드 한 거예요. 근데 주가는 바닥부터 2배 이상 올랐습니다. 한 150% 이상 올라갔어요. HBM에 대한 내용 때문이죠. HBM, 즉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먼저 상승을 한 거고, 그 상승하는 구간에서, 그렇죠, 이제 첫 번째 흑자 전환 구간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기대감이 조금 부족해요. HBM을 아직 성공시키지 못했거든요. 납품을 한다고 이야기만 했지 아직까지 시제품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거, 삼성전자가 HBM을 못 만들겠습니까? 결국에는 성공을 할 거예요. 그렇죠? 결국엔 성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은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근데 실적은 턴어라운드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감이 있을 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리보세라닙이나 캄렐리주맙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폭발하기 시작할 거고, 그 증거로 HLB 시가총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0조의 벽을 넘어선 거를. 그러면 이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필요한 거고요. 그 확인해야 되는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그쵸, 다 장시작 전에 공유하고 있고 다 무료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HLB 제약과 함께 전체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타점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점이 나오는 종목군들의 원리가 있겠죠. 원리는 여기 HLB 제약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HLB 제약의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제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HLB 제약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HLB 그룹에서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지 내일 있을 리보세라닙 이런 FDA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 특성을 이해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다음 종목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해서 신고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쵸?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